네, 안녕하세요. 차 선생입니다. 자, 현대차 어제 이제 또 보면은 아마 어제 좀 매수할 걸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구간에서 일단은 증시가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가 5.5% 오르고 있어요. 5.5%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3.3% 오르는데 그냥 코스피 끌어올리는 거 주체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를 잠깐만 좀 보면 흐름이 어떻죠? 지금 5일선을 밟고 올라왔어요. 저 5일선 올라왔죠? 현대차 볼게요. 지금 현대차가 나쁘다고 까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의 지금 위치를 보면 5일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냥 냉정하게 딱 봤을 때 현대차 힘이 있다 없다? 현재 힘이 없다. 현대차가 힘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안 사기 때문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받쳐놓고 매수하고요. 외국인들은 긁으면서 위로 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하는 힘이 약하다라고 하면 뭐요?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개미들의 힘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수급이 붙어서 올라갈 때는 매물대를 뚫어낼 때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물에 있는 물량들을 걷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가가 걸려있는 걸 긁으면서 간 애들은 기관과 외국인이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위로 잘 안 사는데 어쩔 때 위로 사냐면 광기의 상승이 나왔을 때, 광기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컨대 현대차처럼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계속 연속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면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도 계속 위로 긁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기관 외국인 설거지를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상승 탄력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요 개인들이 여기서 달라붙어요. 여기서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설거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에 좀 종목들 현대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여기서 딱 어떻게 올라가다가 각도를 세우면서 여기 전고점 뚫고 각도를 세우고 올라가죠. 그죠? 각도를 세우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 당한단 말이에요. 각도를 세우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지금이라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 박스권에서 머리 들고 올라갈 때 하루하루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죠? 계속 올라가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계속 이런 관점이 나왔을 때 요런 타이밍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올라갔을 때는 개인들의 힘만으로 매수세가 위로 붙으면서 가지만 한번 꺾여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졌죠. 그러니까 여기 구간부터는 개인들이 올라가더라도 앞에 구간에 매도세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위로 긁어주지 않으면 못 뚫어요. 그럼 지금 구간 어떤 흐름들이 나오겠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관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조금 밑에서 담아줘야 되고 개인 투자자가 좀 손절이 나가야겠죠. 자 보시면은 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뭐였어요? 신용이 또 들어왔어요. 보이죠? 어제 주가가 하락했는데 신용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차는 빠지면 사야겠다. 현대차는 빠지면 매수해야겠다는 심리가 아직도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신용을 써서 매수해야겠다는 물량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봤을 때 기다리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어제 구간도 매수 타이밍이 아니죠. 어디 45, 46. 그 횡보 구간이 길어지면 46, 47도 괜찮은데 횡보 기간이 지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의 기점 그리고 어제의 기점 봤을 때는 45, 46 구간은 1차 진입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 여기까지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야 돼요? 자리가 왔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간에서 그냥 매수해도 돼요. 분할로 1차 매수 끊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49만 원의 평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뭐 40만 원 초반이나 50만 원 초중반에서 이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단이 49만 원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거리면은 평소에 봤을 때 이 빨간 불일 때마다 여러분 계좌가 현대차가 빨간 불일 때마다 빨간 불인 날보다 파란 불인 날이 많을 거예요. 계좌가 49만 원 평단 잡는다고 하면 횡보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맨날 이걸 보면서 맨날 현대차는 음봉인데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뭘 하냐면 지겨워져. 이 종목은 잡주 같고 왜 다른 건 계속 올라가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평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평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위에서 횡보하는 거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기다리기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인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 계좌가 파란불인 상황에서, 현대차가 파란불인 상황에서 계속 뭐 하루 이틀은 빨간불, 4일은 파란불 이러면서 횡보가 왔다 갔다 거리면 정신 나가요. 못 기다려요.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하는데 현대차 개인 투자자는 일단은 그게 없거든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정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2주에서 3주 정도만 횡보 나와도요, 알아서 털려 나갑니다. 알아서 매도하고 손절하고 나가요. 왜? 다른 거 올라가는 거 많기 때문에 저걸로 먹으려고. 저거 사서 먹어야지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거는, 신규 진입 안 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냉정하게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잘한다라고 하면 지금 1차 매수 해도 돼요. 왜? 2차 매수 더 낮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못 기다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21선 보면서 대응을 할 텐데, 이거 21선 깨지면 손절할 사람 많을 거거든요. 이거 깨지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횡보하는 구간 나온다라고 하면 21선에서 디디면서 기다리면서 61선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61선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21선 한번 깨지면 61선까지 조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저는 미리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형주도 이게 횡보를 쭉 하다가 21선을 타고 가다가 이 구간에서 오래 버티고 힘들고 지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딱 밀려. 그 다음 21선 깨면서 지지선 깨. 그 61선 근처까지 내려가.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하냐면, 와, 내가 이거를 한두 달 들고 있었는데 주가가 이 모양 있고네. 이때 다른 거는 10%, 20%, 30% 갔는데, 와. 그러면서 자기가 봤던 종목들을 계속 봐요. 야, 이거 지금이라도 갈아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언제다? 지지선 깼을 때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돼요. 이 대형주에다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은요, 뭐 해야 된다? 추세가 깨졌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올라가는 종목 중에 추세가 깨지면, 상승 추세가 깨지면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승 추세는요, 이런 구간인데, 제가 생각하는 상승 추세는 이런 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 61선이 상승 추세선으로 봐요. 61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좀 더 밑에를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횡보를 하게 되면 21선 어쨌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61선 올라오고 횡보를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한번 밀리잖아요. 그럼 매도해요. 그럼 이때 뭐야? 이때 세력이 받아가서 올린다. 세력이라기보단 기관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받겠죠. 여러분들 물량을.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현대차가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장에서 굳이 현대차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수익률이 좋고 앞으로 실적 좋다는데, 그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보고 있는 거, 외국인 기관들이. 그럼 외국인 기관들이 언제 현대차를 보겠습니까? 언제? 가격이 좀 내려가고 삼성전자가 조금 비싸다고 느껴졌을 때, 삼성전자가 너무 과열되다고 느껴졌을 때 외국인 기관 애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런 쪽을 좀 안 보고 조금 빠져있는 종목들을 보겠죠.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봐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저번에도 영상을 말씀드렸지만 기다려야 될 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개인 투자자가 결과적으로 털려나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털려나가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 구간이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는 구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변동성에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저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오늘 구간 코스피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제 5일선 이탈해놓고 5일선 회복은 해줘야지. 회복 못하잖아요. 그럼 매수세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야. 그냥 현재 구간도. 개인들이 산다고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보시면 그냥 이건 뭐야? 계속 그냥 때리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너 올라와? 때려. 올라와 때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두더지 게임 알죠? 두더지 게임. 여러분 지금 두더지 게임이 두더지예요. 두더지고 망치가 누구예요? 외국이나 기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 그래. 근데 위에서 계속 망치질해. 게임 횟수가 아직 한 30회 남았어. 뭐 거래일로 따지면 30거래일 남았어. 게임 횟수가. 뭐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게임기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저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보면 돼요. 삼성전자가 두더지 게임기고 여기 여러분들 두더지가 현대차 두더지, 뭐 조선 두더지, 원전 두더지가 있어요. 근데 요게 게임이 삼성전자 이게 30회 남아. 30회.
30회 남았어요. 30회. 그러니까 30거래일 남은 거죠. 게임 횟수가. 그럼 여러분들이 두더지가 올라와요. 그럼 뭐요? 망치로 깨 때릴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깨 때리는 거야. 왜? 단기적으로 이거 살 필요 없고 반도체 사고 있는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순환매는 돈다 이거예요. 이 게임이 끝나면 이 30회라는 이 30거래라는 게임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뭐 한다? 게임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올라왔을 때 때릴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현대차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면 보유하실 때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신규 진입하려고 하더라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신규 진입할 바에는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지만 뭘 좀 봐라. 그냥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을 봐라. 뭐 HR 만도나 그냥 현대 위아나 SL 이런 애들 좀 모아가라.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핵심은 현대차가 못 가면 얘네도 못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시총이 낮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가 들어왔을 때 팡팡팡 튀일 가능성이 있어요. 로봇 쪽으로 그냥 엮여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현대차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현대차는 좀 천천히 보셔라라는 거. 천천히. 그러니까 막 지금 당장 막 급등할 거니까 막 추격 매수하고 막 달라붙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설정을 해놓고 자리가 오면 좀 보자. 그 말씀 드릴게요. 현대차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현대차는 제 생각에는 뭐 주봉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 구간, 이미 이 30만원 구간을 뚫었을 때 있죠. 뚫었을 때 이미 여기를 뚫었을 때 레벨이 변했어요. 레벨이 변했는데 현재 관점에서의 뭐요? 상승에 대한 변동성 구간이다. 변동성 구간. 상승했고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이고 주봉상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여기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물량이 개인들이 물량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개인들의 물량. 그래서 이 개인들의 물량이 결과적으로 지쳐서 나가는 구간에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요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고 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전통적인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저번에 말씀드린 레인보우, 두산, 그죠? 그럼 유일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2, 3월 달은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전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뭐야? 고가놀이 하고 있죠. 고가놀이. 이 장대 양봉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이슈지만 이 고가권 자리를 크게 훼손 안 하죠. 두산 로보틱스 뭐 얘는 코스피라서 그렇지만 얘도 고가권 크게 훼손 안 해요. 보면은 올라갔다가 빠진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빠진 게 아니라 올라가서 옆으로 돌리는 그림이에요. 다. 그죠? 유일 같은 거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일단 전통적인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엑시트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후발주자 현대차 관련주들이 쭉쭉쭉쭉 올라오는 시장이 상반기 끝날 때쯤이나 한 4월, 5월 그때쯤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봇주도 이제 두 가지 섹터로 봐야 된다. 전통적인 로봇주 그리고 신흥 로봇주. 신흥 로봇주가 현대차 플러스 누구예요? 현대차 관련주들 1차 벤더들 자동차 부품하는 애들 얘네들이 로봇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로봇주라고 다 같은 로봇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로봇주가 있고 그다음에 신흥 로봇주가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문제는 조급하면서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급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눌렸을 때 아싸 지금이라도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 구간에서 눌렸다가 어떻게 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눌렀다가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히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올라갈 때는 조급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니까 물리면 어떻게 돼? 물리면 높은 구간에 물려요. 여러분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한 방에 막 그냥 3, 4천 빵빵빵 들어가는데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정신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정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조급함을 잊으셔야 돼요. 지금도 주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죠. 59만 원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은 몇 프로요? 마이너스 한 18%? 18%도 아니지. 마이너스 한 17%, 18%? 이 정도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제가 대형주는 고점 대비 보통 얼마 빠진다 했죠? 보통 30%. 고점 대비 30% 빠지는 게 거의 국룰이에요. 조정 나오면. 그러니까 많이 조정 나오면. 얼마입니까? 41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50만 원 위쪽에서 매수하고 분할 매수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만약에 40만 원 초반까지 밀린다고 했을 땐 평단가 관리가 안 돼요.
평가 관리가 안 되면 뭐한다? 흔들기에 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최대한 낮은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명히 현대차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지거나 이제 하면은 막 심적으로 부담되고 흔들리고 그러신 분들 있을 텐데,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크게 이제 큰 마음의 동요가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래도 영상 보니까 46만원, 45만원까지는 일단은 좀 열어둬야겠구나 라고 영상에서 보고 생각을 하고 주가의 변동성을 보잖아요.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별로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 45만, 46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주식을 매수하건 간에, 야, 이거 내가 사면 지금 무조건 올라간다 이 생각으로 사잖아요. 내가 사고 빠지죠? 바로 멘탈 흔들려요. 근데 내가 사고 나서 좀 빠질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사기 전에 내가 지금 사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 밀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조금 빠져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주가가 50만 원인데 여기서 매수해놓고 49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겠지, 48만 원까지 빠질 수는 있겠지, 마이너스 4%짜리인데 이건 하루에도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내가 산 자리에서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추가랑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매수를.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고점 대비 30%는 40만 원 초반 구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46, 47에 매수를 해야지 마이너스 14% 구간까지 봤을 때 뭐한다, 이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고 내려왔을 때 더 사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거지. 내가 사자마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큰 코 다친다. 정말 이 변동성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항상 이제 전달드리는 건 내 심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심적으로 부담이 안 돼야 되고 내가 힘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조건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알고 기다리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다. 제가 과거에 어떤 종목에서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알면 대응이 된다, 모르면 대응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학교 생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느낌이요. 야, 뭐해서 일진이 야, 너 내일 그냥 뭐 속된 말로 내일 뒤졌어. 너 내일 존나게 맞을 준비해라. 이러고 이제 통보를 했어.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비유인데 통보를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뭐 겨울이면 내복이라 좀 더 껴입을 거 아니야. 물론 신고해야겠지만 일단 지금 이 상황에 했을 때 내복이라 좀 껴입을 거 아니야. 좀 덜 아파야 되니까, 그죠? 그럼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 맞는 거에 대해서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대비가 돼요. 근데 내가 그냥 학교 갔어. 근데 갑자기 일진이 일로 와봐 이래. 존나 때려요. 막 때려.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아파요. 대비도 안 돼. 막 피멍 들어 막. 뭐예요? 알고 맞냐 모르고 맞냐도 틀리다라는 거예요. 알고 맞는다? 내가 내 맞을 거 알아? 그럼 좀 대비하는 거지. 마찬가지 주식도 조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심적으로 좋다가 이따 정신적으로 무장이 된단 말이에요. 좀 더 밀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수하자마자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1차 매수해도 돼요. 근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자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는 사람이 삼성전자 뭐냐 근데 10% 오르는데? 일단 어쨌건 뭐야, 내 눈을 의심하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수급이 다 반도체로 쏠리고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로 다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수급적인 관점에서 저쪽으로 몰려가서 못 가는 것도 있으니, 그리고 얘가 계속 갈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갈 수 없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익과 매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증설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증설 얘기 나오면 단기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당장 메모리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이 진짜 메모리에 대한 실수요자를 조사하고 있대요. 정말 너희들이 메모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메모리에 대한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대요. 정말로 메모리가 없다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증설하겠죠. 왜? 규모의 경제를 매출과 이익을 폭발적으로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땐 메모리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럼 그때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구간 나올 거고, 그때 다른 대형주
뭐 원전주, 조선주, 아까 말씀드린 뭐 현대차 이런 애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잘 봐봐요. 삼성전자 지금 이제 9.5% 올라가는데 현대차 안 가죠. 현대차 몇 프로 가요? 3% 가죠. 그럼 개인 처자가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와, 현대차 이 개잡주 뭐하냐 진짜. 삼성전자 10% 가는데 이 3% 가네. 완전 쓰레기다 쓰레기. 이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은 뭔 생각 못하는지 이걸 생각 못해요. 이만큼 단기적으로 60-70%가 올라갔고 조정이 나온 걸 생각을 못한단 말이야. 지금 단편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10% 가고 현대차 3% 올라가는 거 이것만 봐요. 이것만 보니까 그림을 크게 안 보고 그림을 그냥 내 시야가 뭐야? 내 시야가 딱 이거인 것뿐이야. 오늘의 증시가 나의 시야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10%가 현대차 3%가 현대차 쓰레기네. 현대차 팔아야겠네. 이거 올라간 거 안 보고. 그럼 결과적으로 크게 보는 사람들은 삼전이 많이 올라갔네. 많이 올라가고 있네. 현대 3%밖에 못 가네. 잡주네? 그거 아니에요. 아, 삼성전자가 지금 수급들이 몰리고 있구나. 아,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이제 현대차량이 안 오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현대차도 잡주라고 생각을 하고 팔고 나가겠구나. 그럼 나는 진득하게 모아봐야겠다. 이게 뭐다? 이게 이 다음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항상 올라가는 걸 쫓아가면 안 되고 이 다음에 뭐가 갈지 생각을 해야 돼요. 보스턴 다음에 상장하잖아요. 그죠? 보스턴에 상장하죠.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거고 로봇에 대한 이슈가 계속 올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했을 때 최대한 가치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기술력을 증명을 해야 돼요. 현대차 입장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많은 IPO에서 돈들을 받고 굉장히 큰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뭐 해야 된다? 기술력을 더욱더 높이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 나오겠죠. 그럼 이 CES가 1월에 나왔으니 이러한 부분들이 2월, 3월, 4월 중에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왜? IPO 때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럼 생각을 했을 때 이때 다시 한번 현대차가 이슈받지 않을까? 그럼 지금 구간에서 좀 모아서 다른 거 올라갈 때 좀 고통스럽더라도 자리 잡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어차피 매수 타임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더 눌렸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참아보자. 기다려보자. 내 기회 오겠지. 현대차 기회 주겠지. 기다려봤다가 매수하는 거라고요. 그냥 이런 데서 매수해버리면 지금 뭐요? 지금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2%일 거 아니야. 근데 뭐야? 다른 애들은 다 수익 날 거 아니에요. 아씨, 현대차 팔고 딴 거 사야겠다. 이게 돼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횡보하고 다른 애들 조금 더 올라가면 아, 이거 그냥 팔고 딴 거 가야겠다. 이게 돼요.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영상 지금 뭐 1년, 2년, 뭐 2년 이상 찍으면서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도 저는 어느 정도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 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현대차 지금 구간 뭐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또는 매수 대기자가 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현대차도 조회수가 올릴 때마다 1만씩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공유해드릴 거니까 체크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1, 2개월 있다가 강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으니 기회 오면 잡자라고 전달드렸는데, 자, 그러면 현대차가 10%, 20% 갈 때 누가 많이 가겠냐?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있죠. 제가 계속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누구죠? SL, 현대위아, 그 다음에 누구요? HL만두. 이런 쪽에서 뭐요?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램프 사업을 하는데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램프 사업을 뭐요? 매각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램프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로 많이 들어갈까? 램프. 지금 램프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램프 부품 관련된 회사의 가치가 2조 정도라고 해요. 근데 모비스가 이제 램프 사업을 팔아 매각해. 그럼 램프 사업에서 지금 강자가 누구예요? SL이죠. 이 부분들도 본업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SL이에요. 로봇 부품도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컨택을 해야겠죠. HL만두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시스템을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연기관 사라진다고 해서 매출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적인 매출과 로우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됐을 때 매출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고, 현대차 1차 벤더고 현대차에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전체적인 그림들을 딱 펼쳐놓고 그림들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봐야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저는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경험이 많아야지만 뭐한다? 이 그림들의 퍼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봤을 때 제가 보는 그림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로봇주들이 제대로 된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면 이 다음의 상승은 현대차 관련주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공부 관점 설명을 드린 거고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 잘 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현대차 들고 있다, 현대차 관련돼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하셔서 대응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바로 자동차 부품주, 아까 말씀드린 시총 큰 애들, 걔네들 위주로 보시고 난 단기적으로 시총 낮은 애들 중에 조금 급등한 애들을 원한다. 그러니까 뭐 개항전기나 이런 애들 보면은 이제 현대 트랜시스의 자동차 부품 공급하도 10배 갔어요. 말이 안 되죠. 작전 세력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얘네들 뭐 개항전기나 또는 모베스전자 이런 애들이 이제 뭐한다? 쏟아질 겁니다. 이런 애들, 자동차 부품 사줄 중에 로봇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애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두세 달 뒤에 미친듯이 나올 거예요. 폭발적으로 급등한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때 미리 잡아놓고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 된다. 쌤, 그러면서 6연상 가는 종목 알려주시는 거예요? 10연상 가는 종목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냉정하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알았으면 내가 전재산 몰빵해가지고 들어가지. 그나마 우리가 중소형 부품주 중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추려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동차 부품사들을 공부를 해보시면 종목이 50개에서 100개 되거든요. 그 중에 이 매집 구간에서 횡보가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횡보 좋고 거래량 터지고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머리 들면서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하나 보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그냥 전달 드릴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요거 시총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전달 드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도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010-845-9501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품주가 또 뭐냐면요,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회사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간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